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10곳을 디자인, IT 캠퍼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가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확장한 K특급을 선보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후보들은 거리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선거운동의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후보자를 소개하는 연속보도 시간에서는 경기도의회 입성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의정부시 도의원 후보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미군 반환공여구역 10곳을 디자인, IT 캠퍼스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23일 경기 북부 청사를 방문해 경기 북부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김 후보는 또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 부지 약 8만 평에 디자인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주 테크노밸리를 조속히 완공해 섬유와 가구 산업의 거점으로 삼고 동두천에 산업디자인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는 경기도의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을 확장한 K특급을 선보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김 후보는 기존의 배달특급을 더욱 고도화하고 지역 특산물 유통 등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리고 지역화폐와의 연계를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배달라이더의 일자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전 배달을 위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일 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첫 주말 유세가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기호 1번 김원기 후보는 이날 오후 2시 의정부 미즘상가 앞 사거리에서 오영환 국회의원과 경기도의원, 의정부시 의원 후보의 지지 연설과 함께 집중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 기호 2번 김동근 후보 역시 같은 날 오후 6시 의정부 행복로 이성계 동상 앞에서 이번에 출마한 국민의힘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들과 함께 연합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무소속 기호 4번 강세창 후보는 출정식을 생략하는 대신 선거 유세 차량과 현수막으로 의정부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기 의정부시장 후보가 의정부시의 조정대상 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는 23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부동산 정책에 그동안 엄한 의정부 시민들까지 부당한 피해를 감수해왔다며 더 이상의 불합리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정부시에 적용된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면서 이제는 의정부 시민들의 국가적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정부의 민생,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본격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조정 대상 지역 해제를 의정부 발전 공약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만나보는 후보자 줌터뷰 시간입니다. 네, 앞서 경기도의회 입성에 도전하는 민주당 4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의정부시 제10대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11대 경기도의 의원들은 과연 누가 차지할까요? 국민의힘 후보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제1선거구 김정영 후보입니다. 제9대 경기도의 의원을 역임하고 또 한 번 도의원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지역을 위해서 정말 구석구석 열심히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도록 유권자에게 알리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하겠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이며 이번에 선거에 출마한 도의원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젊은 제2선거구 홍형호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들 셋 키우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 홍형호입니다. 아이들이 앞으로 의정부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의정부는 많이 정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다음은 제3선거구 최병선 후보입니다.
9년여 동안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만난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해결하겠다며 도의원 자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졸업했습니다. 또한 의정부 세무서 앞에서 세무법인을 9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정부의 지역 현안이 있지만 또한 제 직업상 의정부 관내의 소상공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고충과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넓은 방향으로 해결을 해드리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경기도의원에 도전하는 제4선거구 김호경 후보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로 20여 년 이상 지역에서 생활을 해왔고 그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의원 자리에 도전장을 냈습니다. 정치 초년생이지만은 과감하게 이번에 도의원에 도전한 이유가 사실 경험이 있다고 치더라도 제도권 내에서 이게 정책으로 입안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번 기회에 도의원으로서 당선이 된다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하고자 제가 도의원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의 후보가 등록했다고 하는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금 후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얼굴을 알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는 더 그럴 텐데요.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선거운동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파이더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부산 기장군의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줍니다. 홍성 군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아이들 동심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우리 배트맨과 제가 함께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선거운동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녹색 어머니나 여기 교통지도 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분 동안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2030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원 후보는 지구방위대 참여있기가 큰 인기를 끌자 지지자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30, 40대 젊은 후보들이 방위대 참여있기에 동참했는데 젊은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개소식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청년의 신선한 관점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한 주간의 경기도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주간 경기도 시간입니다. 3기 신도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한 불법 투기자 12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습니다. 네,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우려 지역에 대한 재난 대책이 추진됩니다. 주간 경기도 김호 기자입니다. 고양시와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위장 전입 등 불법으로 토지를 거래한 불법 투기자 122명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일대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투기자 97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과천시 소재 임야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지분 쪼개기 방법으로 매매한 25명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122명의 투기 금액은 모두 422억 원에 이릅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위장 전입 12명, 허위 토지 이용 계획서로 거래 68명, 허가 없이 토지 거래 17명, 기획 부동산 불법 투기 25명 등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거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개별 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연재해 재난대책이 추진됩니다. 경기도는 자연재난 인명피해 취약지역 774곳을 지정하고 공무원과 이 통장을 현장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기상특보 시 주민 대피를 도울 예정입니다. 또 현장 밀착 대응을 위해 경찰과 소방 등 현장조치 관계기관과 읍면동 자율방재단 협업을 강화하고 특히 농촌산림 지역의 자율방재단 인력을 1000여 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둔치 주차장 41곳에 침수를 알리는 신속 알림 시스템과 하천 진입 차단 시설, 침수 위험 지하차도 자동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자동 통제가 가능한 현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와 강원도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강원도 접경지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협력회의에서 경기도와 강원도, 연천과 포천, 철원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통합관리기구 구성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협력기구가 조성되면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업무와 관련된 조직과 예산을 관리하고 공동 연계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 한탄강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과 함께 오랜 세월 규제로 고통받는 접경지 주민을 위한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접경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색을 살려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도내 관광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전국 주요 지역에서 관광 홍보관을 운영합니다. 홍보관은 비행기 모양의 특수 제작된 차량으로 영상과 체험, 안내물 등을 통해 도내 관광지를 알리게 됩니다. 홍보관 내부에서는 방문객이 종이 여권을 받아 비행기 탑승 절차를 받는 것처럼 스탬프를 찍는 경기 관광 여권 패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희망하는 방문객에게 기념사진도 찍어줍니다. 홍보관은 상암동과 여의도 한강공원 등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안산과 강원, 충북과 충남, 경북과 경남을 차례로 방문해 경기도 관광지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가 관내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남긴 상처가 우리 사회 곳곳에 깊지만 청년들의 상처는 다소 소외되어 온 경향이 없지 않은 만큼 더 주목되는데요. 네, 양주시 사회복지과 복지기획팀의 백찬주 주무관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양주시가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행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코로나 블루 취업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업과 취업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에 코로나 블루가 겹쳐 정신적 피폐가 더한데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울 점수, 우울 위험군 비율, 자살 생각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2030 청년층이 가장 높게 나타난 만큼 청년들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적 차원에서 청년의 우울감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가 개입할 수 있는 상담 체계를 구축해 고통받는 청년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좀 정해져 있을 듯한데요. 어떻습니까?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이고 별도의 소득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 연령 높은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희망하시는 청년은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침해 오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해 주세요. 네, 그럼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어떤 도움들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된 대상자는 3개월간 총 10회 주 1회의 전문 심리 상담과 사전 사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종료 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는 최대 12개월까지 재판정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비용은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유형별 서비스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립준비 청년 만 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경우에는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네, 많은 청년들이 이번 기회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사회와 양주시가 청년들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좀 강조해 주실까요? 코로나 블루가 경제적 스트레스,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청년층 등을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높게 나타난다는 현실은 사회적 대응 체계의 필요성을 반증합니다. 특히 청년층 우울감은 코로나 이전에는 나타나지 않았던 만큼 우리 사회 청년의 불안하고 위험한 사회적 위치를 드러내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책이 뒤따라야 함이 당연합니다.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통해 마음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 블루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 사회복지과 백찬조 주무관이었습니다. 경기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66명 발생해 전날보다 1,600명이 줄어들며 석 달 만에 2,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사망자는 4명이 발생해 전날보다 6명 줄었고 누적 사망자는 6,188명으로 늘었습니다. 시군별로는 용인시가 246명 등 4개의 시가 200명대를 기록했고 의정부시 118명 등 7개 시는 1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또 연천군 7명 등 3개의 시군은 10명 미만을 기록했는데요.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15.7%로 전날보다 0.7%포인트 높아졌습니다.